몇번가요? 302번이요. 302번? 이거? 네. 이 녀석은 얘랑 어때? 같죠? 그지? 얘랑 위치 바꾸면 같은 거잖아. 같네. 그래서 얘를 x라고 놓으면 x의 제곱이 10x 빼기 16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28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8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2의 로그 5의 x제곱에 2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2의 로그 x에 2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1보다 크잖아. 네. 그럼 보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x가 5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진수 x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되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 네. 그 다음 또? 그 다음 317번. 317번 317번을 보면 바이러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자신의 파일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킨대. 근데 이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파일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없으면 시스템을 다운시킨다 그랬어.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인 이 바이러스가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이 5GB인 컴퓨터에 침입하였을 때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지를 구하시오 그랬네. 우선은 단위가 좀 다 다르죠. 여긴 바이트고 얘는 기가바이트니까 우선은 5GB라는 게 결국에는 5 곱하기 10의 9제곱의 바이트 이렇게 돼버리네. 그치? 그러면은 1000바이트인 걸 클릭하면은 용량이 2배가 된대. 그러면은 n번 클릭하면 이거에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n제곱. 그랬을 때 이 값이 5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 커졌을 때 그때 이제 시스템이 다운된다는 거지.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10의 6제곱만 남죠. 양변에 상용로그 취할 거야. 그래서 상용로그 2의 n제곱은 커야 돼. 상용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 그러면 얘는 로그 5 더하기 6이 될 거고 이쪽은 n 곱하기 로그 2죠. 로그 2가 0.3인 거고요. 로그 5가 로그 2분의 10이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여기가 0.7이 돼버려. 이해가? 그럼 결국엔 이쪽이 6.7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0.3으로 나눠주면 이게 3분의 67이거든? 그래서 22.33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번? 23번.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근데 왜 로그 2분의 10이 저렇게 되는? 뭐라고? 저 2분의 10이 왜 0.7? 로그. 여기 로그 2가 0.3이니까. 나는 예. 그 다음 또? 앞에 303번이요. 303번?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도록 하면 로그 2x를 t로 치환해.
그럼 t는 뭐가 돼야 돼? 뭐 모든 실수죠. 그럼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은 4배의, 이게 이제 고치면 4배의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a죠. 그래서 4t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돼버려. 다 오른쪽으로 넘겨.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로그 2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판별시 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로그 2a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4보다. 그럼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4분 16? 그 다음 또 308번. 이거 질문이라고? 우선 이건 좀 케이스를 나눠야겠네. 이 x-2 때문에. 근데 우선 진수 조건을 한번 봐보자. 둘 하나 2, 7 빼기 빼기. 그러면 진수 조건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지. 네. 근데 x가 2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이건 정의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우선. 알겠니? 그러니까 2분의 7보다 큰 거야. 그럼 여기 x에 만약에 2분의 7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분의 7에서 2를 빼니까 1보다 어때? 커요. 크지? 그러니까 지금 x 빼기 2는 1보다 큰 거야. 알겠어? 네. 그럼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할 거고 밑을 넘겨. 그럼 밑을 넘기면 x-2에 뭐가 돼버려? 2제곱. 제곱. 그럼 결국엔 내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거든? 네.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그럼 x는 2와 몇 사이? 5 사이. 그럼 얘랑 얘랑 공통인 부분 뭐가 돼야 돼? 2분의 7. 크고 5보다 작아.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니? 네. 그 다음 또 319번.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시계값이 항상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기형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죠. 근데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모든 함수값이 x축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이게 아무리 내려와도 이게 언젠가는 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 커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야. 즉 이창의 개수가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그럼 그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요거 플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해보면 먼저 로그 2의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럼 알파는 2분의 1보다는 작고 진수 조건 0보다는 커야겠죠. 자, 그 다음 요거를 풀면 로그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로그 알파인데. 여기에서 2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로그 2의 알파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알파는 작아야 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그럼 얘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자, 전개하면 로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알파 전체의 제곱 플러스 4로그 알파 마이너스 로그 알파 플러스 3로그 알파 플러스 4가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넘겨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얘가 로그 알파 빼기 4 곱하기 로그 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로그 알파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이거 생각하면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여기 밑이 2가 되면 안 되는구나. 미안.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요거는 알파가 10의 4제곱보다 큰 거고 여기는 알파가 10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인 부분을 생각하니까 0보다는 크고 루트 10분의 1보다 알파보다 작다. 루트 1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또 유형 3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 134표. 유형 3번. 두 개만 풀어줄게. 320면 327.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빨리 안 들어.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어때야 된대? 반대가 돼야 된대. 근데 세타가 몇 선면의 각이야? 2사분. 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세타라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7세타는 얘보다는 어때? 헐.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180도만큼 더 가서 얘가 될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세타만큼 갔다가 180도를 더 가서 얘를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세타라는 거가 결국엔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360도 n에서 세타만큼 더 가고 세타에서 또 몇 도만큼 더 가? 8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럼 6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죠. 그래서 세타는 60도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거든. 크기 구하래. n의 값이 0이면 뭐가 돼야 돼? 세타는 1이면 n의 값이 2면 150.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니? n이 3이면 넘어가니까 안 돼. 어. 327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또 생각해 봐요.
세타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니까 그냥 1사분면에 이 각을 세타라고 체크할게. x축 대칭이지. x축 대칭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세타인 거야. 또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든지. 근데 이 세타와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세타인 거겠지. 이해되니? 근데 저 돌리는 게 4세타예요. 어? 저 돌린 게 왜 4세타인 거예요? 현재에서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을 표현한 게 4세타라고.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이만큼만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일반 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빼기 세타 이렇게.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돼? 네. 그럼 5세타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세타는 뭐가 돼야 돼? 72도 n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그럼 세타가 아니 n이 0일 때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럼 세타가 n이 1일 때 72도와 n의 값이 몇일 때? 2일 때 그것도 144도 더하면 216도.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알겠니? 숙제 다 했어 너? 질문은? 3, 4, 뭐야? 3, 3.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고 넓이가 6파이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고 넓이 주어졌으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이 넓이가 6파이래.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세타 이렇게 놓자. 그럼 결국엔 2분의 1에 r제곱의 세타가 뭐가 돼야 돼? 미안. r제곱의 3분의 4파이. 이게 뭐가 돼야 돼? 6파이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요.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r제곱이 9 이렇게 돼버려. 그럼 아래 값은 뭐가 돼야 돼? 3. 둘레 길이 구하래.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뭐가 돼야 돼? 호의 길이? L. 그러면 6 더하기 L은 뭐가 돼? R 세타 4파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236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모선의 길이가 몇이? 3인 원볼의 건널비를 구하래. 자, 얘를 전개도를 펼쳐봐봐. 건널비 구할 때 우리 전개도 펼쳐야 되잖아. 그럼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여기가 3이고 이 반지름이 1이라는 거야. 근데 전개도를 펼쳤을 때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뭐랑 같아야 돼? 밑면에 이 둘레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둬. 그럼 호의 길이 3세타는 밑면의 둘레 2파이랑 어때야 돼?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건널비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3. 3의 중심각의 크기 더하기 밑면적 뭐야? 파이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4파이 이렇게 구하면 돼.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또 343번이요. 세타가 이사오면의 가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90도와 180도 사이. 항상 안 봤구나. 네, 봤어요. 90도랑 180도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네. 어. 360 N. 이거 더해줘야 된다. 방금 기억. 그럼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지. 2세타라는 건 어떻게 돼? 240. 720에 180도 720도엔 더하기 360. 그럼 사분면에서 체크를 한번 해봐. n에 0 집어넣으면 30도가 몇 도 사이? 60도. 60도 여기죠? 1 대입하면 150도라 180도죠? 네. 2 집어넣으면 270도라 300도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속 반복되지? 네. 0 집어넣으니까 180도부터 뭐가 돼야 돼? 360. 1 집어넣으면 900. 돌아와. 어차피 1 집어넣으면 2바퀴 돌고 180도만큼 더 간 거잖아. 네. 2바퀴 돌고 1바퀴 더 간 거잖아. 똑같죠? 몇 서면이야? 제 43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잖아. 되니? 그 다음 또 342번 300, 42 342. 중심각의 크기가 5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50도래. 그러면 50도라는 걸 호도법으로 고치면 뭐가 되겠어? 호도법으로 고치면 파이가 몇이야? 180도잖아. 그럼 50도는 여기 양쪽에 뭐를 곱해줘야 돼? 18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의 넓이 S는 2분의 1의 반지름 6의 제곱 곱하기 18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그래서 파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10의 제곱의 세타 그럼 이걸 곱한 게 파이랑 같아야 된다고. 50이잖아. 그럼 세타는 뭐가 돼야 돼? 50분의 파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몇 번? 347번 447 이거 네. 단위원이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단위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크기가 1인 녀석을 얘기를 한다.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기가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 제1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거네. 그럼 세타라는 건 360도 n,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돼버려. 2분의 세타는 180도 n, 180도 n 더하기 45도죠. 그럼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을 생각을 해보면 0 집어넣으면 0부터 45도, 1 집어넣으면 180도부터 225도,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다시 여기를 가리키죠. 3 집어넣으면 여기를 가리키고. 그럼 요거의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야? 45도죠. 여기도 45도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랑 합치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가 돼? 90도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엔 면적 파이에다가 4분의 1 이게 되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 이 면적이 파인 거 알겠어? 네. 이거 합치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니까 전체 4분의 1이잖아. 네. 346번. 346번. 345번. 6번 하고 5번 할게요. 숙제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채점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됐어요. 346번. 이 녀석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부채꼴이야. 근데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거든. 그랬을 때 이 원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 길이가 몇 파이래? 2파이래.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면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2파이가 돼야 돼. 그래서 r의 값은 6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중심이고 접점의 수직, 접점의 수직,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부채꼴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여기 접점에 딱 떨어질 거거든. 자, 그럼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6-A가 돼버려. 요 길이는 A인 거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30도란 말이지. 그럼 요 각의 크기는 60도. 그러면 얘가 수직이니까 B가 성립하죠, 특수가. 6-A 대 A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 그럼 2A는 6-A, A는 2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넓이는 뭐가 돼야 돼? 4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345번.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안 했나? 영상은 없었어요. 세윤 이거 맞았어? 틀렸어. 자, 이 문제를 보면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 5-가 한 평면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두 원 5-가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한대? A, B라고 한대. 그랬을 때 AOB, AO, B 이루는 요 각이 6분의 5파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둘의 차를 구해라 이 말인 거거든. 근데 얘들아 얘는 도형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도형을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려면 너무 복잡해. 근데 내가 지금 빗금친 요 녀석을 넓이를 S3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S1 더하기 S3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요 부채꼴에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채꼴이라는 건 부채꼴 A 5-B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부채꼴에 주목하시면 돼요. S3랑 S2 더하면 요 부채꼴에 뭐가 돼버려? 넓이지. 그래서 S2 더하기 S3는 부채꼴 AOB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봐. 그럼 이게 S1 빼기 뭐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해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A5-B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7파이가 돼버리죠. 이해되니? 얘가 6분의 7파이야. 6분의 7파이기 때문에 제가 2분의 1에 2분의 1에 반지름의 길이 3제곱, 중심각의 크기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부채꼴 AOB는 2분의 1에 반지름 3제곱, 중심각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빼버리면은 2분의 9에서 이거 두 개 빼는 거거든. 두 개 빼면 뭐가 돼? 3분의 파인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2분의 3파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태균이 알겠어? 또 질문? 348번. 348? 우리 지난 시간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코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2배가 될 때. 그러니까 이 길이가 R, 이 길이가 R, 이 길이가 2R,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2R이야.
그러면 결국엔 둘레의 길이가 4R이잖아. 그럼 이게 24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럼 아래 값은 뭐가 돼야 돼? 6파이. 자, 그럼 얘를 원뿔로 만들겠대. 그럼 이 길이가 5선이라 12파이죠. 그리고 이 밑면의 반지름을 A라고 둔다면 밑면의 둘레 2파이 A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A는 뭐가 된다? 6. 이 길이가 6인 거야. 자, 그러면 높이가 필요하죠. 수직. 그러면은 이 길이가 6파이니까 높이 h라고 한다면 h는 뭐가 돼야 돼? 루트 36 파이 제곱 빼기 36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6루트 뭐가 돼야 돼? 파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3분의 1의 밑면적 36파이 곱하기 6루트 파이 제곱 빼기 1.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돼서 72파이 루트 파이 제곱 빼기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질문. 번 344번. 네. 이게 아까 내가 풀어준 거랑 똑같아. 일직선 상황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 만약에 여기를 2세타라고 생각을 해봐. 응? 네. 근데 5세타라는 거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이쪽으로 5세타라고 먼저 하자. 이만큼이 5세타라고 해봐. 네. 근데 여기서 몇 도만큼 회전했대? 180도만큼 회전했대.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대. 오케이? 네. 그럼 2세타 같고 5세타 같고. 5세. 그럼 5세타라는 건 360도 n 더하기 2세타만큼 간 다음에 이거 찾으라고. 그럼 세타는 뭐가 돼야 돼? 120도 n 더하기 60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2. n이 2일 때 300.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이 표현과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고 한 동경과 이루는 각이 180도이다. 이거 세 개 다 같은 상황인 거야. 다 똑같은 말 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알파도에다가 180도 더해줘야 돼. 알겠니? 이거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말만 다른 거지 상황을 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 세 개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또 300 355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180도만큼 회전하였더니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였대. 이거 아니잖아. 뭐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그럼 이 동경이 한 점을 잡고 무조건 x축의 수선의 발 내리라 그랬어. 그러면 우선은 요 각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세타인데 60도인 거잖아. 그럼 이게 b가 2대 1대 루트 3이지. 태연 사인 세타는 뭐가 돼? 2분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그럼 4사분면이니까 뭐만 양수야? 코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넣고 계산만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2분의 1.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루트 3분의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구나. 질문 또 있어요? 여기 있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10번, 11번 풀게요. 삼각함수의 부. 범기 1사분면에서는 삼각함수 뭐가 양수야? 1사분면에서 삼각함수 못 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왜 못 들어? 모두 양수. 일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식이 반대 방향으로 얼싸 않고. 이거 안 들었다고? 네. 마지막 15분. 마지막 15분 안 들어. 왜 안 들어? 잠들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대? 같대죠. 풀풀 아니면 마마.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1사분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 3사분면인 거죠.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자, 코사인이 플러스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탄젠트가 플러스야?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래서 결국에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3사분면의 각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 11번.
몇 사면이래? 이사분면이래죠. 그럼 이사분면에서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 사인 세타 그리고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것도 절대값 코사인 세타 절대값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려. 자,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주어지지. 그래서 결국엔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버린다.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358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태훈이 했어. 자, 루트가 있는데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인 세타는 양수. 그러니까 결국엔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니까 세타가 제 2사분면인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이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그리고 루트 사인 제곱 세타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절대값에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 탄젠트가 다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야 되고요. 양수니까 플러스 음수고 여기가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 안이 또 음수인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지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코사인 처음에 코사인 세타가 왜 음수인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있었잖아.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나로 합쳐적은 뭐였어 여기? 마이너스 붙잖아.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루트 A분의 루트 B 합쳐적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음수의 제곱권 할 때 이거 했던 건데 기억 안 나니? 응? 나?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게 있었지. 얘가 성립할 때 얘는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A는 아니지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긴 둘 다 뭐가 아니라 그랬어? 0.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호를 뺀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등호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분하자 그러면서 전에도 했었잖아. 삼각함수의 성질. 자, 이거 외우자. 삼각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서인아 어디 위해서 정의했어? 어떤 도형에서 정의했어? 원에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원위의 점을 P라고 하고 이때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P의 좌표를 A, B라고 두자.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B라고 하지 말고 X, Y라고 할게.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젠트 세타라는 게 X분의 Y죠. 근데 분모 분자에 R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이렇게. 등식의 변화가 없잖아. R분의 X가 뭐야? 코사인 세타. R분의 Y가 뭐야? 사인 세타.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조건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얘기 안 할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에 뭐가 돼야 돼? 제곱.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성립한다고. 근데 이 P라는 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R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R 제곱과 같아야 돼. 그래서 1 이게 성립한다. 외워야 된다. 지금 이거 가르쳐주는 세 개는.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처음 보기는 하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썼지. 사인 제곱 세타. 사인과 세타 사이에 2를 적어놨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거다. 이거랑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각에 대해서만 제곱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거든. 그래서 이거랑 이 전체 제곱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제곱일 때는 요 사이에 적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니? 얘는 사인 세타에만 이렇게 제곱한 거거든요. 사인 제곱 세타다. 그럼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고, 세타에만 제곱이면 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각이. 알겠니?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사인의 전체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1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 식의 양변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그럼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거든?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가 되니?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워놓고 13번 문제,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는 자, 얘를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 얘를 더할 거야. 근데 이제 분모가 통분이 안 돼 있으니 통분을 합시다. 그럼 이제 분모 크로스로 곱해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가 1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자 요거 전개하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리거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2 더하기 2에 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근데 이 유형이 좀 어려워. 359번 1번 한번 빨리 해봐.
1번을 보면 분자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배운 공식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요게 있었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 코사인 제곱과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거든.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려. 얘 값은 뭐가 돼야 돼? 1. 뭐가 된다? 2.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도 얼른 해보세요. 서윤이 했어. 서윤이도 했어. 뭐 나왔는데? 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다고? 서윤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얘를 보면 자 이게 지금 다 역수들의 형태지.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2ab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하나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만 남아. 근데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가 돼? 1이죠. 그래서 우선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남는 것들을 보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공식 있잖아. 요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랑 같아야 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다 같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야.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가 돼야 돼? 1이지.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라 이게 코사인 제곱으로 바뀐다고.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 남아? 1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결국에는 계산하니까 얘랑 얘랑은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도 통분해. 그럼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얘가 뭐랑 같아? 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거죠. 답은 1이네. 1. 1. 아쉽네. 1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마지막 3번도 해봅시다.
소연이 했어? 했어? 맞았어? 이 탄젠트 세타인데 틀렸어. 태연이 했니? 아니요. 자 볼까요? 근데 이거 선생님 첫자만 적었어. 근데 이게 보면 분자의 사인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인을 이쪽으로 묶어버려. 그런 다음에 이 안에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1 더하기 사인에 1 더하기 코사인 빼기 1 빼기 사인 1 빼기 코사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을 보면 이게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알겠니?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럼 우선 얘랑 이렇게 하나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그래서 사인 분의 분자 전개할 거거든? 1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될 거고 옆에는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마이너스가 붙은데 또 마이너스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1 지워지네. 그럼 남는 게 사인분의 2 사인 더하기 2 코사인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2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에 뭐가 돼? 역수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분의 2 이렇게 정리되나 보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형태인 거다. 소연이 이해돼? 이해돼? 이 유형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삼각함수 할 때 처음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 바꾸는 거. 이게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시험 볼 때 나옵니다, 이거는. 저 문제는 별표 쳐놓으세요. 359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네. 역시 별표를 몇 개 친 거야. 참. 몇 사면의 각이야? 3, 4분면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 4, 4분면 4, 4분면이죠. 아, 넌 왜 2, 4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기 맞추게 하려고 일부러. 아, 그런 거야? 그냥 모르는 거 같은데. 4, 4분면. 4, 4분면은 소연아 뭐만 양수야? 사인. 코사인만 양수죠. 사인 탄젠트는 다 음수다. 5, 3, 높이가 4. 사인 세타 뭐가 돼야 돼? 5분의 4. 코사인 세타 뭐가 돼야 돼? 5분의 3. 탄젠트 세타 뭐가 돼야 돼? 3분의? 사인 세타분의 1이래. 뭐가 돼야 돼? 4분의? 5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4분의 3이지? 근데 이거 부호 안 붙였다. 미안. 마이너스. 답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된다. 똑같아서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서 잠깐 쉬었다가